우울증과 자존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수입니다.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우울감이 들고 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울증과 비슷하여 헷갈리기 쉬운데요.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고 무기력해지면서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뭐 사무실에 가기 싫으면 하나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막 이런 거 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번아웃 증후군은 우울증과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비슷한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사실 번아웃 증후군은 정의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좀 느끼는 증상들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 심리학회에서 하는 정의를 따르면요, 성과의 저하, 그다음에 무기력증, 그다음에 자신과 남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그리고 신체적 피로감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은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주부에서도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하고 그다음에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정신적인 손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우울증은 사실 병적인 증상이잖아요. 우리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에 의해서 우울증은 의학적인 치료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데요. 우울증과 다른 결정적인 그 증상을 보면 번아웃 증후군이 업무와 관련된 거에 집중이 돼 있다면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다 퍼져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사고라든가 시도라든가 이제 그런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이 우울증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일단 자기 업무에 대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낮은 자존심이 유지되는 것이 우울증을 유발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자존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그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박사님은 스트레스 받으시면 네. 어떻게 푸세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를 일에서부터 분리시키는 거를 일단 먼저 합니다. 분리가 되나요? 그게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런 게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한 게 멍 때리기가 있어요. 멍 때리기. 네. 이게 사실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멍 때리기가. 멍 때리기가 조금 더 좋은 언어로는 명상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안정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머리를 비워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산책이라든가 또 길게 좀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여행을 한번 다녀오셔 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새롭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종교적인 네. 얘기긴 한데 네. 이제 교회에 가서 네. 기도를 한다거나 막 찬양을 받으면서 눈물을 막 펑펑펑 흘리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기분이 그렇죠. 해소하는 거죠. 네. 좋아져요. 괜찮죠. 네. 문제가 막 네.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마음의 네. 안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근데 스텔라가 쓰는 방법도 일과 자신을 좀 분리해보는 이제 네. 그런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시도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네, 그러니까 각자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네.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 중에는 나쁜 스트레스가 있고 좋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에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나요? 좀 의아하죠, 조금. 네.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1세기 전에 어드슨 법칙이라고 해서 제안이 된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엎어놓은 종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스트레스가 적정치일 때
수행도가 아주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법칙입니다. 근데 이런 적정치에서 스트레스가 넘어가게 되면 그 수행도가 오히려 많이 낮아지더라라는 거죠. 한국은 수행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푸시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얼마나 리더들이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느냐를 평가해 볼 수 있는 한 그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지해줘서 그들이 수행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좋은 리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울증은 이렇게 약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약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네. 이 번아웃 증후군을 이겨내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적인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처치가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로 행동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줄여주고 하는 방향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운동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업무와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생활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좋은 식습관 유지하시고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서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C하고 아연입니다. 비타민 C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고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 반응을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이 부족하면 호르몬 분비에 관여되는 것들이 있어서 피로가 가중되고 조그만 활동에도 피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아연을 보충해주는 것이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그 유명한 한국 홍삼입니다. 인삼에는 사포닌과 인삼산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를 억제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나이트입니다. 이지나이트는요. 7가지 생해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작용 없이 양질의 수면을 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잠이 보약이라고 했잖아요. 번아웃 증후군의 주 증상 중에 하나가 수면장애이거든요. 자, 이런 수면장애는 증상이기도 하지만 번아웃 증후군을 가속시키기도 해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지나이트가 번아웃 증후군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다 보면 지치는 게 뭐 누구나에게나 오는 건데요. 나의 몸을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달리지 마시고요. 충전과 휴식을 충분히 주시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술이 뇌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